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현재 시간은 6시 16분 정도 되는데, 휴일에만 음성을 남기다가 오늘은 오랜만에 좀 장마감, 특징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마이크를 잡아봅니다. 어떤 일정을 가지고 뭐 어떤 스케줄을 이렇게 딱 해서 하는 것, 그렇게 하지만 않고 주중에는 약간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약간 프리스타일 개념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휴일에 제가 안내를 드렸었는데 지수는 자연스러운 사실 조정권에 들어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어제 하락하고 나서 오늘 상당히 큰 하락이 나왔어요. 오전 내내 아니 장중 자 끝나기 전까지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대형주, 뭐 얘네들 전부 다 그냥 뭐 세상 끝날 것처럼 그렇게 하락을 유도해 놓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에, 자 끝난 이후에 하이닉스가 40조 자사주 소각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NST에서 거의 보합까지 거의 급등이 나오는 그런 지금 현상이 나왔는데 저도 좀 안내를 드리고 나서 사실 야, 이거 왜 오늘이 어려웠냐면, 자, 보세요. 제가 안내를 드린 배경에는, 가장 큰 배경에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며칠째 왼쪽에 보시면 12일부터 이렇게 계속 4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기관들은 뭐 들어왔다 좀 나가고 있었지만, 어쨌든 뭐 수급 베이스가 그렇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의미한 자리에서, 이거 보시면은 수렴의 끝자락에서 어쨌든 쌍바닥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유의미한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받아주고 있고 또 어쨌든 이런 그 호재성 주주 환원 이야기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반대편으로는 이제 또 솔리다임 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불확실한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을 보고 사실은 놀라지 않을 사람들은 없었어요. 기술적으로 살짝 들어갈 수 있었지만 너무 매도세가 강했고 여기 보시면은 장중 내내 여기서 지금 외국인들 기관에 지금 계속 팔았고 개인들만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위 포카로 따지면은 액면 카드가 보이지 않는 카드가 오늘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저도 기술적으로 매수 안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테크니컬 바운드 한 3, 4% 안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빠졌잖아요. 그래서 후반부에도 또 재언급을 재매수를 안내를 드렸는데 그냥 이게 또 거래대금 막 이게 수발이 되면서 외국인 기관 매도하면서 개인만 사면서 이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도 좀 하락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래서 후반부에 코멘트를 그렇게 드렸었죠. 혹시 돌발 상황이 나올지 모르니 오늘 NXT에서 힘이 약하면 조금 NXT 종가 그러니까 8시 기준인 거죠. 야간에 그때는 좀 비중 관리를 하십사 이렇게 글을 올려드렸는데 야 이게 참 그러고 나서 장마감 이후에 그냥 뉴스가 뜨면서 자사주 소각 40조 그게 나오면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거의 10% 가까이 반등이 나왔죠. 제 생각에는 저뿐만 아니라 이 외국인들도 몰랐어요, 이거.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얘네들도 몰랐습니다. 이 내용을 알았다면 얘네들이 분명히 포지션을 구축했을 텐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국인도 지금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죠? 얘네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돌발적인 상황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뭐 나스닥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게 과연 내일도 연속성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면 솔직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악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솔리다이밍 성장 쪼개기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미국 시장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트럼프의 어떤 이 행동 방향도 그렇고 채권 계속 상승하고 뭐 기타 등등 뭐 여러분들 뭐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165만 원에 매도 안내를 드렸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다른 쪽으로 조금 해지성으로 약간 종배를 좀 보내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공부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종목보다
일단은 오늘 특징적인 부분. 그래서 이게 사실 결과적으로 장 끝나고 이게 파동이 나왔지만 사실 어려운 날이었다. 그거는 명확한 날이에요. 이게 포카 아까도 말씀드렸죠. 포카를 칠 때 액면 카드가 보이지가 않았던 카드인 거예요. 오늘은. 예를 들어 오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좀 매수가 좀 이렇게 잡혀 있고 오히려 개인들이 좀 매도했다면 저는 쉽게 종배를 아마 강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 이게 악재성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뭔 또 이거 해외에서 어떤 또 돌발 악재 나오는 거 아닌가, 밤사이에? 사실 이거 불편한 자리가 맞아요. 기술적으로는 매수 자리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못 하신 분이 계시거나, 혹은 뭐 중간에 정리하신 분이 계시면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속은 상하는데, 그거는, 어쨌든 원칙대로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관점이나 이것은 뭐 적중되었는데 어쨌든 그 결과물은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고 패는 어려운 패였다. 이것만 이렇게 의로 삼아 보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매우 강조드렸던 코칩 그죠? 그다음에 한캠 MLCC 코칩 한 종목 매우 강조를 드렸었는데 오늘 뭐 장중에 시장 악재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20%까지 파동이 났죠. 물론 이제 이게 파동을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뭐 어쨌든 이런 파동이 있었고 뭐 지금 뭐 대북주 휴일에도 언급은 드렸는데 제가 이거 사실 갭 나와가지고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 쉽지 않은 흐름이고 지금 장이 제가 봤을 때는 쉬운 장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쉬운 장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소위 7월 달에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실 시장 진행이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얘기가 있듯이 사실 오늘같이 이렇게 좀 족보 없다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좀 과하게 흔들 때는 코스닥을 좀 덜 흔들렸는데 거래소 기준으로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 주체는 다 외국인 기관들 매도하고 있고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 막 나스닥은 그죠? 그리고 이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로 돈을 좀 쉽게 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은 패를 쉽게 주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포커 게임처럼 패를 쉽게 주면 뭐 외국인도 매수하고 기관도 매수하고 자리도 좋고 뭐 나스닥도 좋고 그러면 패가 좀 쉽잖아요. 근데 이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7할 8할은 그 패, 보여지는 패가 맞지만 이 2할 뒤에 숨겨져 있는 이런 카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100%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뭐 그렇게 오늘 이런 과정 속에서 늘 뭐 공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하이닉스가 내일 더 가든 안 가든 뭐 그거는 상황을 봐야 되는데 저는 16,500원이라네. 165만 원짜리가 저는 테크니컬 바운드는 나왔다.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내용이 있어야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는 사이에 아까 이제 165만 원 매도 안내를 드리고 나서 이제 나스닥 선물이 조금씩 지금 주춤거리 하락 저 쪽으로 조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 자리에 와 있긴 한데 나스닥도 사실 지금 여러 악재들이 좀 깔려 있어 가지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것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올라가면 다시 부러집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쉬운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뭐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면은 또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확언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부러질 가능성도 열어놓고 어쨌든 미국 시장도 조금은 이제는 일단 여기 트렌드 여기 보시죠? 보이시죠? 살짝 뭐 여기 너무 미니 차트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올라간들 다시 부러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은 이거는 정석적인 자리 분석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석은 늘 틀릴 수가 있고 늘 우리가 시장이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시장을 좀 바라봐야겠죠. 예, 제가 주중에 혹은 이 녹화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설명을 드리는데 호가창이 왔다 갔다 하면은요 이게 혼돈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좀
좋은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려면 좀 휴일에 그냥 차분한 상태에서 그래야 이제 좀 어떤 스케줄에 맞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이런 이런 이벤트가 있었고 오늘은 간단하게 녹음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로 뭐 못하신 분들도 너무 스스로 자책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셔라. 알트는 뭐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여기 1600원에 투자 단기 과열 안내드려서 좋은 결과 있었고 혜인이가 제가 여기서 또 안내드렸었지만 야 이렇게 갈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재료가 좋거나 물건이 그 좋은 종목들은 뭐 이게 단기 과열 투자 과열도 무시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공부드렸던 NHN 이런 거죠. 고가로 올랐을 때가 더 잘 움직이죠. 그러니까 단기 과열에 대해서 이제 막 공부가 많이 되셨을 거예요. 단기 과열이면 그만큼 좋은 종목이라 오히려 공포스러운 자리에서 수익을 더 준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공포가 아닌 구간에서 매수를 안내를 드리면 주식을 쉽게 사는데 공포의 자리에서 주식을 안내를 드리면 잘 안 사요. 그게 왜냐면 사람이 심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세 종목을 안내드리고 어떤 종목은 두 종목은 급등연계에 눌림을 주고 그러면 그걸 잘 안 하고 보통 바닥에서 있는 종목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돌아가는 장세였기 때문에 알트 같은 거 바닥권에 있는 것들 셀바스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가 있었긴 한데 여기요.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운도 있었지만 코스닥이 돌리는 자리에 대한 어떤 좀 그 어느 정도 확률 데이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7월 말에 ETF 관련된 그 허들 정책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이클은 지났단 말이에요. 바닥에서 돌리는 자리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종목이 잘 갈 수 있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가권에 있는 것들이 더 갈 수가 있는데 근데 말이 그렇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양쪽 다 구사를 하고 트레이딩 자체는 조금 어려운 종목, 어려운 건에 있는 종목들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안전한 종목으로 하면은 이런 종목도 제가 드릴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사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 아까도 아침에도 살짝 뭐 안내를 드렸지만은 이런 파동 하나가 이게 뭐 거의 뭐 뭡니까? 이게 거의 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유파동 하나 저희도 또 잡아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뭐 5% 10%가 잠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렵죠. 두렵고 매우 위험하고 또 대응을 안 하면 뭐 그냥 순간 빠지는 것도 그 순간이니까 이것도 이걸 보시면 얘가 약간 해지성 개념도 있기 때문에 지수 하락할 때 오늘 이슈가 됐었는데 후반부에는 이제 이게 신규주라는 게 완벽하게 해지성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통상적으로 지수가 안 좋을 때 이제 해지성 역할을 하는 거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매번 지수가 안 좋다고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지수가 좋다고 무조건 하락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어쨌든 뭐 통상적으로 한 7할 정도는 그렇게 된다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얘가 후반부에 투매가 깊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기다리긴 했었어요. 애매하면 아까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애매하면 안 한다. 예, 그냥 오르면 안 하고 후반부에 깊게 빠지면은 근데 이게 지금 18,000원에서 종가가 지금 14,100원 시간에 다니까는 13,300원인 건가? 아까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13,300원 여기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종가는 이렇게 13,680원으로 마감이 되는데 거래대금도 한 40만 주면은 4, 1, 4, 4, 3, 50억이에요. 적은 돈 아니고 그리고 거래 대금을 보면은 이게 7천억, 그 다음에 오늘이 5천억. 이게 적은 최근에 개별주 중에서는 많이 터진 거예요. 신규 중에서는. 그래서 이게 업황 같은 경우도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오늘 하이닉스가 장 끝나고 그 자사주 소각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면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에 달리니까 이렇게 안 빠졌어야 돼요. 왜냐면 이미 빠졌기 때문에 이미 뭐 예를 들어 고가는 아니어도 여기서부터 한번 카운트를 해봅시다. 대략 그냥 한 17,000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17,000원부터 그냥 다이렉트로 14,000원까지 뺀 거니까 제법 많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단위가에서 또 빠졌죠. 그 이유는 이제 수급들이 다 SK 하이닉스 및 지수 관련주로 지금 이동을 하면서 아 내일도 지수가 그러면
나스닥이 좀 오르겠다라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다 그쪽으로 저쪽 하이닉스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추가로 더 빠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내일 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이미 어느 정도 하이닉스에 대한 오늘 자사주 소각 내용들은 이미 어느 정도 저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은 내일대로 또 예를 들어 나스닥이 급등을 하거나 혹은 다른 호재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 하이닉스가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뭐 다른 뭐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죠.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통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줬든 싫든 하이닉스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수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대북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여기 안에서 이렇게 뭐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틈새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트레이딩 할 종목이 몇 없어요, 솔직하게. 예,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내일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신규주라는 종목이 예를 들어 개파락하고선 그냥 급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녹음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예를 들어 13,000원 깨지면은 이거 들고 계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거는 꼭 기준 잡고 근데 이제 13,000원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근데 흔들리다가 움직이시라 가면은 이게 지금 일봉이지만 예를 들어 움직이시라 가면 그냥 내일 테크니컬 잘 받는 구간은 여기 요 화면을 보시면 여기 화면을 보시면 어, 기술적 받는 구간은 한 15,200원? 요게 이제 자율파동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오버슈팅이 나면 16,000원 정도까지가 이제 시초가 대비해가지고 왔다 갔다 한 10% 공간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손절은 13,000원 쿨하게 잡고요. 소액으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내일도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제한되고 뚜렷한 게 없고 뭐가 좀 뭐 어쨌든 뭐, 뭐 뚜렷한 게 마땅치가 않다. 그럴 경우에는 얘가 후딱후딱 하다가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론적이에요. 다 시간만에 오직 답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조금 확률이 낮은 쪽으로 보고 왜냐면 매물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러나 내 저점 대비 한 10% 공간에서 위아래는 조금 뭐 가볍게 체크해봐라.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손절 안 되시는 분 자리를 비우시는 분은 절대 이거는 홀딩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종가상 양봉으로 쫙 가든 음봉으로 나오든 그런 결과론이기 때문에 아침장, 오전장 한 1시간 반이나 이 정도 그냥 11시까지 정도 그냥 단기 대응한다 이런 생각으로 좀 살펴본다 생각하시고요. 그때 이제 하이닉스하고 대형주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렇게 좀 같이 이렇게 살피면서 봐야겠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찍어 볼게요. 다음에 이제 뭐 시간을 가지고 뭐 어떤 날은 한 종목 집중해서 공부를 해본다거나 혹은 어떤 기법 비슷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쉬운 날은 아니었어요. 수급 대입을 보고 하이닉스를 과감하게 베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종배를 해볼 만은 했다. 그래서 안내를 드렸지만 이거는 재수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일 아침에는 어쨌든 요거 좀 단단히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잔잔한 종목들 있잖아요. 잔잔한 종목들 막 거래대금이 덜 하거나 이런 것들은 비중을 약하게 가볍게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어찌됐든 그래도 메인 트레이딩은 그래도 거래대금이 있는 쪽에서 그렇게 포커싱을 두는 게 소위 단기 매매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주중에 녹화하면은 조금 어수선한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양해를 해주세요. 고맙습니다.